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예프가 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탄약이 소모되면 전쟁은 2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을 통한 러우전의 종식 가능성을 묻는 파벨 자루빈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가 서방의 후원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돈과 탄약이 떨어지면 한 달도 버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게 한 달 반에서 2달 안에 끝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주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 후원자들이 정말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는 매우 쉽게 이룰 수 있다면서 모스크바는 이미 조건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원한다면 모스크바와의 회담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정통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키예프가 모스크바와의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도부, 즉 젤렌스키와의 협상은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이미 끝난 젤렌스키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으며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금지하는 이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주 젤렌스키는 금지령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우크라이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은 안 된다면서 자기가 협상하는 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 금지령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의회, 라다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계엄령 하에서도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임기가 만료돼 대통령이 아닌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푸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장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올해 신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신성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의 방산업체가 파괴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고 있다면서 포탄, 폭탄, 장갑차 같은 다양한 무기를 생산해 전선으로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르그라드는 독일 방산업체 카엔데스 도이칠란트가 우크라이나에 카엔데스 우크라이나라는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독일 무기의 수리와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데 협약은 지난 1월 21일 체결됐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질적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작업에 적합한 시스템이 이미 설치됐습니다. 카엔데스 도이칠란트는 크라우스 마파의 베그만, 카엠베의 새 이름으로 프랑스 넥스터를 합병한 이후 독일 방산의 중추입니다. 그리고 카엔데스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드 1과 2, PGH-2000 자주포 마운트, 게파르트 대공포, 딩고 장갑 전투 차량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전장에서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최신 RCH-155 차륜 자주포와 RCT-30 복서 전투 차량도 보충됩니다. 카엔데스의 우크라이나 진출 계획은 2024년 3월 독일과 프랑스 국방장관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산 업체를 설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업체는 독일의 라인메탈입니다. 짜르그라드는 독일 방산 기업의 첫 번째 작업장은 지난 여름에 개설됐고 이미 10개가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작업장의 위치는 비밀이지만 러시아 정보부는 조만간 독일 방산기업 작업장의 구체적인 좌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짜르그라드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블라디미르 솔로베이 측은 이들 업체의 무기가 러시아군뿐 아니라 쿠르스크 지역 같은 곳에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무인기의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보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면서 코미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 보렐의 후임으로 유럽연합의 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의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배송 금지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셀은 드론 작전에서 러시아군이 게임 콘솔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면서 다가올 16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비디오 게임 콘솔 수출 금지를 제한한다고 칼라스가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로우전 3주년이 되는 2월 22일 발효되는 광범위한 제재 조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칼라스는 러시아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 콘솔을 사용해 드론을 제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조사해 제재 목록에 올리고 있다는 칼라스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제재 조치는 중고 판매자는 물론이고 러시아의 게임 콘솔을 계속 수출하는 유럽연합 내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등 3대 게임 콘솔 제조업체는 2022년 초 서방의 제재가 도입된 이후 이미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품은 병행 수입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 계속 진입했습니다. 서방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이전에 모스크바가 군용 부품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민간 전자제품을 군사 목적으로 개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와 가전제품의 기본 반도체가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키예프의 선전 공세를 그대로 베끼는 매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매체는 벌써 3년째 거짓 보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유럽연합의 게임 콘솔 제재는 게임 산업계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임 콘솔 수입사 아칩과의 CEO이자 러시아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 협회장인 야시아 하다제는 유럽연합 국가 중 게임 콘솔을 생산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 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다제는 러시아의 게임 콘솔 수입은 유럽연합을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진다면서 칼라세자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헛된 몸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패키지는 2월 20일 이전 몇 주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우크라이나 미디어들이 죽겠다고 난립니다. 여러 우크라이나 미디어들은 긴급 현금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은 국제개발처 USAID의 활동을 잠정 중단시키고 최대 60명의 고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대중정보연구소 대표 옥사나 로마니우크는 우크라이나 미디어 10개 중 9개가 워싱턴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옥사나 로마니우크는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매체의 거의 90%가 보조금으로 살아남고 있었다고 흐로마드스케 라디오에 말했습니다. 로마니uk은 트럼프의 결정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올리가르히가 미국 자금 지원 중단으로 약해진 미디어 환경을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죄다 거짓말입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들은 모두 젤렌스키에 납할 수 있는데 무슨 올리가르히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니uk이 인터뷰한 흐로마드스케 라디오도 미국의 동량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입니다. 2013년 11월 마이단 시위가 시작되기 직전에 설립된 흐로마드스케는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서 직접 시드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전복하고 우크라이나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고 간 폭력적인 쿠데타 기간 동안 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온라인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운다고 주장하는 자칭 감시기관인 디텍터 미디어는 수백 개의 조직이 USAID 지원이 없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개인과 사업주들에게 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